결혼 생활에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크리스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면 이런 신뢰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비밀이 생기는 순간 상대방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비밀을 만드는 바람에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의 아내는 출장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삶은 예측할 수 없기에 재밌는 반면 힘든 부분도 분명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 아내로 인해 빈자리가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아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너무 행복했죠.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 새로 익숙해진 시기였는데 한국 출장으로 다시 신혼생활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국으로 인해 전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천국이에요. 그것도 한국 때문에 말이죠. 처음 한국을 안건 아내의 한국 출장 일정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금융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러 가야 한댔죠. 무려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아내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전 아내와 이렇게 오랜 시간 멀리 떨어진 적 없어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직업이었고 결국 아내가 떠날 시간은 다가왔어요. 그렇게 아내는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는 물론 저한테도 출장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했죠. 저는 미국에서 멀리 한국에 있는 아내의 안전을 걱정하며 혼자 생활하는 데 적응해야 했고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만 해도 저는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보낸 5년의 시간은 절 많이 변화시켰죠. 아내가 없는 집안 곳곳은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으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아내는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보는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절 안심시키기 위해 모험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어요. 전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역사에 전 놀랐어요. 다행히 아내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 역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멀리 있어서 외롭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런 교류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이야기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FIL이 가까이 있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멀리 있어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직면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 출장으로 저와 아내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 것 같던 6개월의 출장이 어느덧 끝났어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매우 기쁘게 반겼어요. 아내는 한국과 그 나라 사람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전 아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즐거웠고요. 저는 아내가 한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 아내를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아내가 놀랄 만큼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이 맛있어서 일주일에 34번은 꼭 먹는다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전 아내가 미국으로 와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연습했고 아내는 다행히 감동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컨설턴트 일이 아내의 일적인 면에서 성장을 가져왔고 우리 관계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듯 저와 아내의 삶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6개월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그런데 아니었죠. 미국에 온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웬만한 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꼭 가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죠.
지난번 6개월처럼 긴 시간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거라 아내의 일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6개월 머물 때와 다르게 짧은 시간만 한국에 머물러서 그런지 몰라도 전처럼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한다는 짧은 문자, 점심시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미국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라 그 시기에 잠깐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다시 가야 하는 만큼 긴급한 일이라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약 일주일간 출장이 끝나고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국 출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2달이 채 안 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하는 업무가 출장이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이번처럼 출장이 잦은 건 아니었거든요. 간혹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다시 가는 일들은 드물었기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갈 수 없으니까요. 한국에 갈 때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까지 아내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전과 다르게 한국에 머물면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한국으로 떠난 후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아니면 한국 출장을 갈 수 없는지, 다른 부서로 이동은 가능한지, 아내가 꼭 그 일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직접 묻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회사 상황을 모른 채 무작정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사정을 우선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린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하고 아내의 업무에 대해 몇 마디 묻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의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팀을 바꾸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한국으로 출장 갈 일이 없었던 거죠. 더 놀라웠던 사실은 아내가 한국으로 간 건 회사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휴가 중이라고 했죠. 전 더 이상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 한국 일정이 생각났어요. 조심스레 아내가 휴가를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답변은 한두 달에 한 번은 일주일씩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힘없이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채 한국으로 떠났던 것이었어요. 저는 대체 아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한국으로 출장을 가 미국과 다른 아시아의 매력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아내는 말했죠. 한복을 보면 색감과 은은한 옷맵시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도 했고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특유의 문화를 좋아했던 아내는 한국이 차분한 본인 성격과 맞는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갔어도 한국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6개월의 출장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하필 한국으로 가서 이런 사달이 났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남자와 분명 바람난 거라 생각했죠. YL 그렇지 않고서 2달도 채 안 된 시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다면 정말 한국의 느낌이 그리웠다면 저에게 말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슬프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휴가를 내고 혼자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그것도 6개월의 한국 출장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 이번이 벌써 4번째였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남자가 생긴 거라고 의심하기 충분했어요. 배우자인 저를 속일 만한 이유는 바람 빼고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아내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때문에 불안하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였던 거죠. 대체 한국에 어떤 놈이 있길래 2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걸까 싶었어요. 머릿속엔 동양인 남자들의 모습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인 남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 알아야 했거든요.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남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길 차분히 기다렸어요. 아직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머릿속은 아내가 한국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다시 한국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처음 한국에 갔던 6개월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개운함과 원망 같은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체 아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증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2달도 못 견디고 한국에 그 남자를 보러 갈 정도면 사랑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을 거란 불안감이 저를 감았을 때문이에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저는 어떤 다정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죠. 전과 다른 저의 변화를 눈치챈 건 아내였습니다. 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식탁 앞에 앉았거든요. 전 애써 담담한 척 굴었어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먼저 아는 척을 하긴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힘들게 꺼낸 아내의 말들은 저희 상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제 상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짓이었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죠. 사실 아내는 병 때문에 한국을 계속해서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인 남자와 바람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다행이라는 짧은 탄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곤 이내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내는 그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댔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한국에 처음 출장 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내가 한국에 갔던 시기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과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의 권유로 아내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미국 직장도 건강검진을 받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죠. 하지만 한국은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다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이 부담금을 내면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에 받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알지 못했던 병을 알게 된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 관리도 해야 했고요.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갑상선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관리했답니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병원을 옮기는 걸 고려했지만 제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관리하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비용은 훨씬 저렴하면서 수준급 의료 서비스라.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돈에 조금 더 더해 한국 관광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된 실제 이유도 알려줬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비싸고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휴식이라는 느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탈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한국에 도착해도 병원이 목적이라 일정의 대부분이 병원을 오가는 일이지만 미국 병원에서 진료받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답니다. 다음번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땐 꼭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요.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아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청계천 거리를 거닐고 즐겨 먹는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는 일상을 꿈꿨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가 만든 불고기보다 덜 맛있다고 웃는데 저는 그동안 서운함이 녹아내리며 아내의 바람대로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죠.
아내가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했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한 행동에 회사에 전화하며 오해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팠다는,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게 낫지 왜 아프냐고 못난 말을 뱉고야 말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을 주었죠. 정말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해준 천국이에요. 물론 지옥을 맛본 건 저 혼자의 착각이었지만요. 그래서 아내가 2달 뒤 한국으로 다시 가는 일정의 비행기 표도 함께 예매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대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돌아올게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면서도 호평이 자자한데요.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보험이 없어도 미국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사연 속에서 보여지기로 아내가 남편에게 병원 치료를 숨긴 이유에는 남편 또한 어딘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병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한국에서 치료받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숨겼던 비밀은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